네, 문관연의 통일열차 시간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키리졸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북한과 미국 간 신경전이 날카롭습니다. 심지어 김정은과 오바마까지 나서서 거의 막말 전쟁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오가는 이 거친 막말 속에 담긴 속내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막말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북한 붕괴 발언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북한, 미국 아주 강대강 국면인데요. 그때 발언을 기억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좀 들어보시죠. 네. Is the most isolated, the most sanctioned, the most cut off nation on earth. And the kind of authoritarianism that exists there, you almost can't duplicate anywhere else. It's over time, you will see a regime like this collapse. 네, 저게 그 유튜브랑 인터뷰할 때 영상인 것 같은데 그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 행크라는 그 유튜브상에서 가장 그 인기 있는 스타와 대담을 갖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방송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부분부터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특정 그 백악관 인터뷰나 또는 국무부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유튜브라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메시지를 던졌는데 놀랍게도 이 메시지는 그 미국 대통령이 한 북한을 향해서 한 발언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습니다. 북한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 측으로는 상당히 충격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북한이 방금 오바마 대통령 말대로 가장 고립되고 또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아울러서 가장 단절된 국가라는 이런 그 북한의 폐쇄성을 가장 아프게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과연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논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 북한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 쪽으로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때도 북미 간에 이런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자, 어쨌든 여기 발언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북한이 받아들이기에 좀 아프고 좀 민감하게 받아들였다고 봐야 됩니까?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망한다는 거는 기본 전제로 깔고요. 붕괴요. 네, 붕괴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적인 방법이 북한 측으로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방법인데 이런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 북한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북한이 결국 무너진다 그랬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 5년 전에 당시에 아프리카에 있는 티니지에서 당시에 민중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티니지에 있는 거 가장 많은 꽃 이름이 자스민인데요. 당시에 이제 그 계기야 그 노점을 하던 청년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분신을 해서 결국은 이 분신이 국민들에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국민들 그리고 또한 장기 집권에 이런 피로감에 젖어 있던 이 티니지 국민들을 결국은 촉발을 시켜가지고 결국 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결국은 망명을 한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티니지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러한 그 티니지에 있어서 민족혁명은 알제리, 예멘,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로 모두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스민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북한에도 이 자스민 혁명이 올 것인가 이런 그때 질문들이 많이 왔습니다. 물론 그 북한에는 가장 유명한 꽃이 진달래이기 때문에 버전을 바꿔서 북한에도 과연 진달래 혁명이 가능할 것인가 이 말은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 버전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인터넷으로 SNS를 통해서 노점상 청년의 죽음을 붕괴를 했던 티니지 국민들이 결국은 독재자를 무너뜨렸듯이 이제는 북한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그 독재 참상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결국은 북한이라는 정권이 이제는 무너진다는 이런 시나리오를 미국 대통령이 제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놀랍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동물애까지 비유를 하면서 맹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자, 북한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제도를 그 무슨 변화의 방법으로 붕괴시킬 것이라고 공공연히 지저대는 미친 개들과는 더는 마주 앉을 용의가 없다고.
네. 북한의 발언도 상당히 수위가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북한에서 뭐 이런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뭐 통상적인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과거 이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미국을 항상 적으로서 규정을 했지만 공식 매체에서 미국을 특히 이제 동물에 비유하는 이런 비하적인 발언까지 나온 적은 거의 선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정은 체제가 미국과 얼마나 각을 세우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러한 그 문제의 방송은 오바마 대통령이 유튜브 방송을 한 지 일주일 만에 북한의 공식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당시에 그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해군과 공군의 합동 타격 훈련을 당시에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훈련 양상이 바뀌었는데요. 과거 같으면은 북한의 이제 기동 훈련이나 또는 타격 훈련을 할 경우에는 불특정한 타겟을 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처럼 미친 개 발언을 하면서 지휘를 했던 현장 훈련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떠 있는 상태를 가장해서 북한의 정탐기 그러니까 정찰기가 떠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북한의 전투기들이 폭격을 하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구체적으로 일정한 그 섬을 하나 지칭을 하고 이게 바로 미국의 항공모함이다. 그렇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섬을 통해서 이 가상의 항공모함을 미국의 항공모함을 통해서 북한의 해군과 공군이 합동 타격하는 훈련이 나왔는데요. 예. 이처럼 말의 전쟁이 이제는 그 훈련의 군사적인 여러 가지 대립각까지 예. 매우 날카롭게 가는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 달 초로 예상이 되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는 미국과 북한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대립각은 갈수록 더 커지고 더 날카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하고 미국은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뭐 대화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언젠간 찾아야 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글쎄요 좀 국제사회가 바라보기에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미국과 북한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으로 있었는데요. 일단 그 기회가 없어진 그 다음 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친 개란 발언하고 더 이상 마주 앉을 수 없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했었는데요. 1월 초에 북한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시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비핵화를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엄청난 메시지로 듣고 예. 당시에 이제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성킴이 예. 뉴욕 채널을 통해서 그렇다면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는데 중국에서 한번 나를 만나서 이제는 예. 그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일본에서 육자회담 수석 대표 회담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를 거쳐서 결국은 베이징에 도달했는데요. 그 베이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한테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예. 기다리고 있던 북한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보다 더 강도가 높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성킴과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만나는 걸로 미국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려니 베이징에 가려니 차라리 평양으로 걸어 들어와라. 그래서 리용호보다는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지위에 있는 김계관 부상과 강석주 국제담당 노동당 비서와 직접 담판을 지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킴은 평양으로 들어와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요. 성킴이 당시에 판단을 하기로는 그건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북한의 큰 제안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감당할 수 없는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베이징에서 만남이 무산이 됐고요. 예. 그 무산된 다음 날 북한 외무성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는 마주 앉을 수 없다면서 극단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제는 대화 모드가 대립 모드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북한이 뭔가를 요구하고 미국이 뭔가를 요구하고 각자 그 요구하고 있는 바가 다르고 시점으로 봤을 때는 글쎄 뭐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좀 뭐 북한이 요구하는 건 이제 지겹다 싶을 정도로 네. 막 요구 조건도 바뀌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화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는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이 현재 핵을 가지고 있다면은 핵을 갖다 이제는 포기하는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조치를 먼저 취해라. 그 다음에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게 예. 미국의 궁극적인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의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일단 실험을 유예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예. 아울러서 지금 국제사에서 가장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는 영변 핵 건설 단지에 있는 5메가와트짜리 원자로인데요. 네. 이 원자로가 가동이 됐다 중단됐다 계속하고 있는데 이 원자로의 가동 중단을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아울러서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조치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북한이 이러한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야 미국은 만날 수 있다는 게 기존의 입장인데요. 예. 이에 반해서 북한의 입장 같으면은 일단은 그 비핵화를 떠나서 먼저 무조건 대화의 테이블에서 미국과 만나서 담판을 짓자, 양자회담을 하자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 조건을 둘러싼 서로의 입장차 또는 견해차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대화의 테이블에 앉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걸로 현재 보고는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소리인데 그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북한이 2010년 5월에 핵실험을 한 차례 더했다라는 주장이 또 미국에서 제기됐거든요. 이게 신빙성이 좀 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그 과학적인 방법과 이제 정치적인 접근법이 있는데요. 핵에 관해서는 예. 정치적인 그러니까 현재 미국과 우리 한국 정부는 그동안에 북한에서 우리 리포트에서 봤다시피 2010년 5월에 예. 외무성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합니다. 북한의 과학자들이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성과를 일으켰다 예.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했다는 것은 2006년과 2009년에 이어서 세 번째 핵실험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 핵실험을 과연 북한이 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 거는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진파 그러니까 P파와 S파의 진동이 폭발력을 봤을 때는 핵실험이 할 때는 고유의 그 지진파가 나오는데요. 예. 일단 P파 그리고 핵종이라 그러는데 대기 중에 핵실험을 한 이후에 기체 그러니까 세슘 또는 제논 이 핵 물질이 떠다니는데요. 이를 수집할 경우에 핵실험을 했다는 것을 추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당시에는 그 중요한 거는 지진파상으로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나 미국 정부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핵실험은 당시에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다시 스웨덴에 있는 여러 가지 학자들, 중국의 또는 과학자들, 아울러서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핵과학자 회보에까지 실렸던 건 얘기는 뭐냐면 예. 당시에 지진파가 아닌 핵종, 그러니까 대기 중에 떠다니는 기체에 핵물질이 있었다는 것이 검증이 됐다. 그것도 2차례나 핵실험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게 과학자들이 현재 주장입니다. 과연 이제 정치학적인 그러니까 우리 정부 당국에서 이에 대해서 얼마나 그 부분을 인정할 줄은 모르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과학자들 차원에서는 네. 반드시 당시에 한반도에서 북한으로 추정되는 좌표에서 핵실험이 있었다는 것이 과학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과학자들의 주장이 맞다면은 네. 지금까지는 북한이 단 3차례 핵실험을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당시에 2차례를 더했다면은 무려 5차례의 핵실험을 마쳤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핵실험에 반복적으로 하는 데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결국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노리고 있는데 북한의 더 목적에 다가가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올해 10월 12일이면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습니다. 북한이 5년 단위 10년을 꺾어지는 해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게 대대적인 기념식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건일 받아 북한이 뭐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다면 기존에 이제 그 사례를 봤을 때 어떤 행사들이 있었습니까? 네, 북한은 말씀하신 대로 매년 5년, 10년을 단위로 이제 정주년이라 그러는데요. 예. 이런 꺾어지는 해에 가장 의미 있는 행사들을 대대적으로 하는 게 북한의 대외적인 특성입니다. 예. 예를 들자면 2012년 같으면은 김일성 주석의 100번째 생일인 4월 15일 날 당시에 김일성 광장에서 예. 군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 병기인 KN-58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예. 그 사거리가 8,000km를 오가기 때문에 북한에서 쏘았을 경우에는 미 대륙의 서부나 또는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그 미사일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놀랬고요. 현재까지는 이 KN-58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하거나 실제로 발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당시에 공개만 했을 뿐이고요. 예. 2013년 7월 27일 같으면은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데요. 북한에서는 이제 전승절이라 그럽니다. 이 전승절 기념일에
갑자기 북한에서 오전 11시부터 김일성 광장에서 또 군사 퍼레이드를 했는데 놀랍게도 북한에서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를 했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최첨단 무기나 네. 또는 재래식 무기까지 모두 다 보여주면서 북한의 군사력이 이 정도 된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형태의 전쟁에든지 맞설 수 있다. 이런 그 무력을 과시를 했었는데요. 북한은 이처럼 그 60주년, 70주년 이런 행사들을 놓고 이런 군사 퍼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된다면은 네. 10월 10일 날 북한이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던 미국을 향해서 또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위협을 할 수 있는 자신들의 무기가 있다면은 예. 또다시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안 그래도 북한이 첨단 무장 장비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70주년에 그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성공시킨 걸 선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최첨단 무장 장비를 개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더더욱 완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노동당의 이제 중앙위원회 또 중앙군사위원회가 공동 구호를 채택한데도 이 최첨단 무장 장비가 또 언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열렸다고 북한 언론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예. 북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경량화, 정밀화 그리고 무인화, 지능화된 이러한 무기를 첨단 무기를 북한의 고유한 기술에 따라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했는데요. 이러한 그 북한 측의 주장이라면은 이제 10월까지는 앞으로도 이제는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예. 북한이 이러한 그 최첨단 무기를 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과학 기술이 워낙에 발달이 돼가지고 네. 내세우는 무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최첨단 무기, 무장 장비는 현재 핵과 미사일 그리고 매우 조잡한 수준의 드론, 그러니까 무인 항공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북한의 소형화에 따른 핵실험 결과에 따른 성공 여부인데요. 일단 북한이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면은 우리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달에 발간이 됐는데 국방백서에도 북한의 소형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우리 국방부의 판단이고 네. 스카페러티 주한미군 사령관도 북한이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핵 소형화에는 이미 성공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북한이 1000킬로톤 이하의 이 소형화에 성공을 했다면은 미국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제가 언급했던 KN-5A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무기를 탄두로 탑재한 이러한 그 미사일을 공개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아울러서 개별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독자적으로는 또다시 제4차 핵실험 네. 또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선택은 결국은 북한이 언제 어떻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현재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네, 10월 10일 어떤 거를 또 들고 나올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문 기자가 공동구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보면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서 공동구호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또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공동구호 하면은 이제 1954년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당의 중앙위원회에서 구호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북한의 주민들에게 이러한 그 북한의 정책적인 부분을 이제 구호로 만들어서 예. 발표를 하는 내용인데요. 1998년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대가 열렸던 1998년 4월의 당시에 네. 이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함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구호를 발표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공동구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50주년, 60주년 이런 그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네. 꺾어지는 해 이런 그 공동구호가 발표가 됐는데 올해 또다시 북한은 노동당의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가 공동구호를 약 310여 개를 발표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남, 외교 이런 그 북한의 모든 분야를 망라를 해서 결국은 구호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예. 특별히 관심 있는 것은 이 300개가 넘는 공동구호 가운데 100개가 넘는 부분은 결국은 민생 또는 먹고 사는 문제, 북한의 경제 발전 부분에 매우 집중적으로 발표가 돼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 아무래도 북한이 내세우는 그 병진 노선 그러니까 핵과 경제 건설 부분 가운데 북한이 현재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경제를 통한 북한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 가장 지금 포인트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11개라고 하니까 글쎄 이거 만드는데도 참 애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일 모레 16일이면 이제 광명성절이라고 김정일 생일인데요. 요즘 뭐 분위기가 어떻다고 전해집니까? 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설날이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 그리고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최대 명절로 치고 있습니다. 예. 모레가 되면 이제 광명성절인데요. 북한에서는 독특하게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로부터 축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매일 실시간으로 북한의 공식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중앙텔레비전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도 이러한 광명성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축하 공연도 하고 있고요. 예.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군사적인 결의까지 하고 있는데요. 인민군 무력부장뿐만이 아니라 황병서 총정치국장까지 금수산 태양궁전에 가서 결의대를 했습니다. 예. 이처럼 북한의 모든 조직과 여러 가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금 모레 광명성절에 대한 축하 분위기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 내일이 그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관련 뉴스를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예. 북한이 이 광명성절, 김정일의 생일에 대해서 얼마나 축하를 하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통일열차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